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화요일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황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아서 간략하게나마 시황 공유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유난히 더 지독하고 또 버티기 힘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어코 92K의 CME 갭까지 채웠고 그 이후에 단기 보유자 패닉 셀링이 이어지면서 현재 녹음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90K 근방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가격이 위태롭게 흔들리니까 마음도 같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92K를 채운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의 침체는 구조적인 악화가 아니라 과도한 공포와 불확실성이 만든 단기적 눌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장의 이런 조정은 방향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불안이나 공포 의심은 시장이 바닥을 만들 때 항상 함께 나타났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강한 상승은 이런 시간을 단단히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시장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정 속에서도 기준을 잃지 않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칙과 확고한 투자 소신을 가지고서 한 걸음씩 나아갔을 때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을 버티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크롱님들은 잘하고 계신데요. 함께 차분히 그리고 한 걸음씩 다음 국면을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신 크롱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코인마스터 클럽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 확인하시고 굳건하게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거시경제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AI 주식의 거품 논란 속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피터 틸이 운영하는 헤지펀드 틸 매크로는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실적이 기대를 밑돌면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연준의 12월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한 것도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42.9%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셋째, 이번 주 고용지표와 FOMC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방어적 매도가 나온 것입니다. 스트래티지가 8.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8,178 비트코인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제대로 바이더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총 64만 9,870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는 2월 이후 최대 규모의 주간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자금 유출 규모는 20억 달러, 한화 2조 9,236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미국이 19억 7천만 달러로 순유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코인별로는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 13억 8천만 달러,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서 6억 8,90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고 솔라나와 XRP도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이, 라이트코인 등은 순유입이 나왔습니다. 온체인 분석입니다. 어제 진정 국면을 보이던 단기 보유자가 또 한 번 대규모 패닉 셀링을 이어갔습니다. 총 31,800 비트코인이 손실을 본 상태에서 거래소로 이동했으며 이는 최근 매수자들 사이에서 공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기 보유자의 대규모 항복은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 중장기적으로는 바닥 형성의 전형적 패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의 손실 공급 비율과 MVRV 지표도 바닥에 가까운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2025년 7월 16일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매도는 사이클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에서 하락한 이후에도 매도를 이어가는 점은 시장 패러다임의 뚜렷한 변화 신호입니다. 최근 10일 동안 이 매도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프리미엄 갭이 마이너스 90달러까지 떨어지며 올해 최저 수준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이후 최저치입니다.
2025년 2월 당시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시장에서 발을 빼던 시기였고 지표는 마이너스 138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가격 움직임은 주로 바이낸스를 중심으로 한 리테일에서 발생하고 기관 투자자는 해지, 노출 축소, 관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더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 기관이 관망세를 멈추고 다시 진입할 때 큰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포지셔닝 인덱스는 선물 시장 참여자들이 롱숏 포지션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지를 측정해서 전체적인 방향성과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이 지표는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극단적 베팅이 일정 부분 진정된 것입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큰 변동성을 잠시 소화하고 속도를 늦추는 것이 더 건강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92K의 CME 갭까지 채웠습니다. 바닥을 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강한 온체인 지지 구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간을 지키지 못하면 매물이 비어있는 구간을 빠르게 통과해 더 큰 급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지지 구간은 크게 두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실현 가격이 위치한 86.68K입니다. 두 번째는 92K 이후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85K입니다. 대규모 매도에 의한 큰 하락 속에서도 역사적 규모의 비트코인 누적 매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축적 주소를 중심으로 공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닥 근처에서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방향성 전환의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ERC20 스테이블 코인의 30일 변화량이 90억 달러까지 급증하며 중요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1년 이후 이 정도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매수 대기 자금이 유입된 것이고 결국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 매수 신호를 점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대비 스테이블 코인의 매수 파워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트마인이 보유 중인 이더리움은 약 22% 미실현 손실 중인데 그 규모는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세 상승장에서 스트래티지의 미실현 손실 최대치는 19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7,700억 원이었는데 이를 월등하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마인은 지난주 54,156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현재 355만 9,879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고 전체 이더리움 유통량의 2.9% 수준입니다. 가격 분석입니다. 파이어 차트 상으로 91K에 강하게 매수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하단으로는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90K를 경계로 그 하단으로도 매수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주체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주문량 역시 매도세가 우위에 있습니다. 보라색과 빨간색이 강하게 반등하는 구간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차트 관점으로는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92K에 위치하고 있는 CME 갭까지 채운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주요 이평선을 월등하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강한 약세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세 약화를 막기 위해서는 365이평선과 402평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22평선이 365이평선을, 52평선이 202평선을 하회하면서 역배열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RSI 상으로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MACD의 약세 국면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만큼 단기 하방 압력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트 관점에서는 반등 시그널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 더 딥 전략을 더 강하게 이어가야 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오늘의 총평입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세 가지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보유자의 꾸준한 매도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 보유자의 패닉셀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방치입니다. 장기 보유자는 과거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하방 압력을 가하는 더 주요 주체는 단기 보유자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관은 단기 보유자의 매도로 인한 가격 하락을 지켜보면서 바이 더 딥 구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유동성과 기관 유입이 일어나면 상승 역시 크게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아직은 셧다운이 해소된 지 얼마 되지 않고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 발표, FOMC 회의록 발표, 엔비디어 실적 발표 등 중요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해당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더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반등도 가능하지만 추가 조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데일리 시황에서 꾸준히 이어온 투자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단기 미실현 손실을 감내할 수 있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바이 더 딥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가장 정석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92K를 경계로 맷집을 하고 다음 추가 하락 구간을 대비해서 현금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을 더 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실현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고 더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간다면 적어도 가격이 365 이평선을 회복한 이후에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추세 전환을 명확히 확인하려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단기 자금을 확보해야 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면 92K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매도 관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해당 구간 하방 이탈 후 회복하지 못하면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투자 관점에 따라서 선택지는 다릅니다. 지금은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이 구조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반등의 관건은 유동성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